사람들로 북적이는 한국의 한 유명한 음식점. 한 외국인 여성이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메뉴판을 째려보고 있는데요. 세상에, 뭐가 이렇게 비싸냐?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들만 있어? 아니, 어떻게 고기 한 조각 덩이가 83,000원이면 두 조각만 먹어도 166,000원 정도가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 여성은 한국 고기의 엄청난 가격에 놀랐고, 더 이해 못하는 것은 그 비싼 가격에 비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니 두 조각밖에 나오지 않은 고기의 크기에 도저히 이해 불가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소고기 기름은 몸에 좋지가 않다고 해서 살코기 부분만 먹는데, 여기 한국의 소고기 전문점에서는 기름기가 있는 마블링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한다니. 외국인으로서는 몸에도 안 좋은 동물성 기름을 왜 기를 쓰며 먹는지 저는 한국인들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같이 식당에 온 남자친구에게 한국의 고기는 너무 비싸고 작고 기름기가 많다며 투덜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 같이 오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로제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하고 상품 마케팅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 로제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특히 음식과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고 또 상품으로 개발해서 시장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회사 직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마케팅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원중이는 자신의 나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서 틈만 나면 한국의 맛있는 요리와 맛집에 대해서 열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 여행을 같이 가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원중이와는 국적은 다르지만 나이가 같고 생각하는 방향성도 비슷하다 보니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만큼 남녀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땐 별것 아닌 일로 심하게 다툴 때도 있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며칠씩 말도 하지 않는 일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싸우고 토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하다 보니 그만 정이 들어버렸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일하고 생활하던 중 어느 날 원중이가 평소와 다르게 매우 어둡고 걱정 있는 표정으로 잘 웃지도 않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원중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원중이는 집에서 예기치 않은 소식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급성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연로하시기 때문에 급하게 119를 불러서 가까스로 급한 조치는 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고 기력도 별로 없으시므로 앞으로 병원에 치료하러 아버지를 데려가고 간호도 해줘야 되는데 정작 자신의 몸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덩치 큰 아버지를 부추기고 간호하고 병원에도 가야 되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게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원중이에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원중이는 외동아들이고 형제가 없어서 오롯이 이 모든 상황은 무조건 원중이가 껴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중이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사흘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도 집중하는 모습이 없었고 얼굴은 매우 침울하게 있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서 생각에 잠겨있는 원중이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런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저 자신이 야속하고 싫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용히 원중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말없이 고민하던 원중이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생각들이 있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원중이는 퇴사를 결심했고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얘기를 했습니다.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자신 말고는 부모님의 건강과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중이의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나는 어떡하라고 하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중이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중이는 3일 이내로 주변 정리를 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3일 내내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중이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원중이가 없는 회사에 다닐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슬픔이 제 정신을 지배해버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자식이 시름시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급격하게 살도 빠지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자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어머니의 권유로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와 상담을 한 결과 급성 우울증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신경과 약을 먹으며 수면을 취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원중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의 갈증이 더 커져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원중이를 만나러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너무 지쳐서 여행이라도 가면 몸과 마음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은 고민도 없이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국제 정세에 밝으신 아버지는 그래, 세계 최고 문화를 이끄는 나라라고 하시면서 가서 푹 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캠핑보트와 콘서트도 많이 보고 오라면서 경비를 두둑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원중이에게 한국에 간다고 전화를 하니 많이 놀라워하며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드디어 사랑하는 원중이의 나라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입국장에 들어가자 꿈에 그리던 원중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야속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이 교차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원중이는 남자라서 일부러 참는 것인지 그냥 저를 안아주고 등만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꽤 오랜 포옹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원중이의 아버지는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잘 치료하면서 혈압도 내려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식단도 몸에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며 집안의 대부분 일을 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게 혼자서 씩씩하게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원중이를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원중이는 저를 보며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헬쑥하냐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맛집만 데리고 다녀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순간 다시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나고 감정이 격해져서 한참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여유를 찾으니 그제야 여기가 인천공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단된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크고 완벽한 인프라와 시설을 갖춘 공항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원중이 보고 공항 내부 시설이 너무 완벽하니 굳이 밖에 나가서 맛집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며 웃으며 얘기하자 원중이는 그럼 여기서 그냥 김밥 먹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래? 하면서 장난을 치더군요. 원중이는 오랜 비행시간과 살이 많이 빠져있는 저를 위해 한국에서 유명한 고깃집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웃으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한국에 오면 맛집 관광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고깃집이네? 라고 말하니까 원중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한우를 소개해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식당으로 가는 내내 손을 놓지 않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중이와 같이 간 음식점은 한국에서 유명한 소고기 전문점이었는데 홀과 방에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대기 순번도 100명가량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중이가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우린 대기 없이 예약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중간에 숯불을 넣을 수 있는 움푹 패인 곳이 있었고 위에서는 기다란 코끼리 코 같은 게 내려와서 고기를 구울 때 나는 연기를 빨아 당긴다고 합니다. 메뉴판을 보던 중 저는 가격이 적혀있는 곳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한국어는 모르지만 숫자는 세계 공용어라서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원중이 보고 너무 비싸서 부담돼서 못 먹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 원중이는 웃으면서 멀리 한국에 왔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다며
그저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비싸고 양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호주나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진 부분은 먹지 않거든요. 물론 주식이 고기가 많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 부분은 제거하고 거의 살코기 위주로 먹는데 한국의 한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기의 기름이 꽃 모양처럼 화려하게 수놓아 있었는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마블링이라 한다더군요. 제가 원중이 보고 소기름은 몸에 좋지 않은데 왜 한국은 소기름 있는 부분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원중이는 웃으면서 이해 못할 부분은 우선 고기를 구워서 한 입 넣는 순간 왜 이렇게 마블링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요. 고기를 굽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면서도 저는 잠시라도 원중이에게 눈길을 떼지 않았어요.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굽자마자 원중이는 저에게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서 줬는데 입에 넣는 순간 세상에나 숯불 특유의 향과 고기의 고소함과 또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야들야들 그냥 목 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나라는 고기는 당연히 씹는 맛이라며 천천히 씹어서 삼키는데 이건 고기가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고급 아이스크림처럼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비싸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채 본능에 따라 먹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고기를 먹으니까 원중이는 아무 말도 없이 웃으면서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자꾸 고기를 줬습니다. 식사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원중이하고 무조건 같이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원중이는 자신도 저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리움으로 단 하루도 저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실하게 알았고 더는 시간을 낭비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 있는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여행은 허락했지만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면 매우 당황하실 것 같고 또 부모님 두 분 다 공직에 있으신 분이라서 생각 외로 보수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번 다시 원중이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혼자 한국에 이민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저는 바로 프랑스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중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회사를 퇴사한 이유 그리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우울증이 온 얘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예상대로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과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외국 사람과 하는 국제 결혼은 더 반대가 심했고 언제는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 콘텐츠의 나라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듯이 조그만 나라고 후진국이고 분단된 위험한 나라인데 절대 안 된다며 단호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혼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이민까지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틀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제 의지를 보이면서 부모님에게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저의 확실한 생각을 읽으신 어머니가 그럼 우선 원중이라는 친구를 만나보자.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면 어떻겠냐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쁠 것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원중이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한국에 있는 원중이에게 전화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원중이도 저를 너무 사랑하기에 바로 프랑스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결혼에 대한 문제만큼은 바로 행동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한 대로 저의 부모님은 반듯한 원중이를 보고 아주 좋아하셨답니다. 예의도 바르고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며 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모습, 무엇보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는 강한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매우 만족하시며 원중이를 좋아하셨습니다. 더불어 원중이 보고 조만간 한국에 갈 테니 우리한테도 로제에게 사줬던 한국 한우를 반드시 맛보게 해줘야 하네. 라면서 웃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만 그동안에 힘들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켜보시던 어머니도 같이 울고 아버지는 괜히 멋쩍은지 뭐 그런 걸로 울면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하시면서
빨리 한우가 먹고 싶으니 한국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여행을 2번이나 오셔서 원중이 부모님과 같이 만났고 맛있는 한우고기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과 더불어 현재 저의 뱃속에는 사랑하는 원중이와 저의 소중한 생명,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원중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마케팅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